네, 황금 연휴를 다 보내고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5월 7일 개장까지 25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들이 정말 많았던 연휴인데요. 휴일에도 트럼프 입은 또 한 번 해방이 됐습니다. 이 관세와 관련돼서 정말 진전이 있는가 오늘도 따라가 보면서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품목별로 아마 종목별 장세로 따라가게 될 텐데 그 힌트들은 잠시 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프리마켓에서의 움직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에서의 움직임을 지금 잠깐 체크해 보시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엇갈리면서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0.5%의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외국인의 대량 매도와 함께 이 외국계 리포트에서 목표가 하향 조정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반등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오히려 엔비디아라든지 간밤 AMD가 실적 발표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이닉스 0.48%의 내림 구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가 좀 약해 보이는데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HLB, 알테오젠, 뒷단에 있는 6위에서 10위까지의 바이오 종목들도 일제히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펩트론, 리가켄바이오, 삼천낭제약, 또 셀트리온까지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이 두각을 드러내면서 한화오션과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래량 움직임까지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 보죠. 지금 보면 정책주로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저출산, 노인돌봄, 이 공약과 함께 민주당 대표 정책인 저출산 관련해서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STO 관련해서는 서울 옥션이 상승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HD 현대중공업과 함께 한화오션 함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주들도 같이 상승 움직임 포착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BHI 함께 빠지고 있는데요. 원전 악재 소화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잠시 후에 이슈 짚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주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의 입 어떻게 해방이 됐을까요? 이 멘트들 나온 것부터 확인해 보죠. And they want to have a meeting, and we'll be meeting with them at the right time. So I wish they'd keep, stop asking how many deals are you signing this week, because one day we'll come and we'll give you 100 deals, and they don't have to sign. All they have to do is say, "Oh, we'll start sending our ships right now to pick up whatever we want or to bring whatever we want." It's very, very simple. And I think my people haven't made it clear. We will sign some deals, but much bigger than that is we're going to put down the price that people are going to have to pay to shop in the United States. Think of us as a super luxury store.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중국의 그 다음 스텝 아마도 이제 어제부터 중국장도 거래가 됐기 때문에 협상과 관련된 진전이 있는지 오늘 확인해 봐야겠고요. 당장 이 뉴스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전 9시에 중국 정부 쪽에서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된 코멘트를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요. 정말 그 정도로 FX 시장은 요동친 상황입니다. 오늘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차트 보겠습니다. 보시는 건 원달러 환율이고요. 지난 5월 2일 금요일에 9시 1,437원에서 출발했던 원달러 환율이 장 마감은 1,400원대, 장중에 1,400원 깨기도 했죠. 그리고 야간 거래에서도 1,400원을 다시 한번 이탈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개엄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진 환율의 움직임을 확인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조용했던 다시금 좀 반등하나 싶었던 환율이 5월 6일 어린이날 지나고 나서 6시경에 1,360원까지 떨어지며 6거래일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의 급락. 결국 달러가 약세 움직임을 최근 띄고 있는 것에서 기인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쉬는 동안에 거래가 됐던 대만장에서 모든 것이 좀 기인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달러 환율이 급락한 건데요. 반대로 하면 대만 통화 가치가 급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조금 전 원달러 환율 차트를 보셨죠? 지금 대만 달러의 급락이 가장 주된 이슈였습니다. 이렇게 이틀 동안의 대만 달러와 통화 가치가 약 10%가량 급등하자 여기에 뒤따라가면서 홍콩 달러, 그러니까 달러 페그제로 움직이죠. 그 상단까지 치솟았고요. 위안 달러도 역외 환율에서 급등하는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위안화 가치의 급등이고요. 위안 달러는 약세였습니다.
자, 얼마나 심각한가 봤을 때 일단 대만 쪽에서 장 마감하고 나서 빠르게 긴급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장중 내내에는 딱히 코멘트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수출 업체들 그리고 대만 생명보험사들 급락이 나타나면서 그리고 환 리스크 헤지 차원에서 이 달러의 익스포저가 큰 이 기업들이 빠르게 달러를 매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난 건데요. 그러면서 대만 달러도 급락했고 이들 종목들의 주가도 급락했습니다. 앞으로 달러가 더 떨어질 거야. 여기에 베팅하는 급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매도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심각성을 깨달은 대만 중앙은행과 라이칭더 대통령이 긴급 진화에 나섭니다. 중앙은행 입에서는 달러 좀 분할 매도해달라 수출 업체들에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대국민 연설을 통해 대통령은 미국과의 환율 논의 지금 걱정하는 거 환율 전쟁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 아니라면서 통상협의에서 이 얘기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말어라고 합의처럼 그러니까 일본을 잃어버린 30년에 빠뜨렸던 플라자 합의가 지금 대만에서도 일어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아시아통화 전체적으로 그 우려감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배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볼 부분은 오늘 당장 원달러 환율의 출발과 장중 움직임입니다. 1,300원대로 레벨대가 완전히 달라지는가. 그렇게 되면 원화 강세 수혜주를 지켜봐야 할지 항공, 여행, 금융조선 같이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이와 함께 아시아통화의 움직임 그리고 한미 협상과 관련해서도 환율 의제와 관련된 업데이트 중요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 황금 연휴 동안 14억 명이 이동했고요. 이들의 소비가 급증했습니다. 이들이 지갑을 열고 본격적으로 중국 내수,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그리고 해외에서도 돈을 쓰기 시작했다. 이것이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노동절 연휴 이 소비는 중국의 전체적인 소비의 동향을 가늠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 황금 연휴 동안에 이 14억 명의 이동 지표만 보더라도 예상치를 웃돌아서 2분기 소비 지표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기간 동안의 전체 소비액만 6.3% 증가하면서 이구 환신 효과가 톡톡히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작년 7% 증가했던 가전제품이 이번에 15%, 2배 이상이고요. 온라인에서도 가전제품이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외식기업의 매출까지. 그래서 연결지어 볼 수 있는 이 섹터로는 화장품, 미용, 자체적으로 수출이 좋은데 지금 이 원화 강세로 접어들게 되면 수출주들은 다소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중국 쪽에서의 수출 그리고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면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 속에서 화장품주들의 강세 움직임 그리고 의료기기, 미용 쪽, 의류 쪽으로는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같이 지켜보셔야겠고요. 엔터주들의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하이브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살짝 쉬어가는 패턴을 보이면서 이 관영방송에서 선을 그었던 그러니까 한중 공연과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 우려감이 다시 커졌는데요. 여전히 증권가에서는 그 모멘텀 자체는 살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엔터와 더불어서 카지노, 여행까지도 사실 여행 카지노는 원화 강세 수혜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1,300원대 레벨대에서 지켜보셔야 될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전제품 관련해서는 디램 쪽의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더불어 레거시 쪽으로는 테스와 ENF 테크놀로지, 삼성전기까지 움직임 지켜보셔야겠네요. 자, 세 번째 이슈는 비만 치료제 랠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도 일라이릴리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상승 랠리를 보여줬던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우리 쉬는 동안에 또 한 번 업데이트된 이슈로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일라이릴리의 대표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죠. 위고비에 이 FDA 쪽에서 위고비도 경구용 제재로 NDA를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승인해서 이제 심사 개시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과 발표는 4분기 안에 나오게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품목허가 올 연내에 통과하게 되고 다음 해 2026년에는 상용화까지도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이어질 거다.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라일리가 얼마 전에 임상 3상 오포글리프론과 관련해서 결과가 잘 나왔었잖아요. 이는 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한 임상 3상이었는데요. 이것이 잘 나왔고 이제는 비만 환자 대상으로 곧 3분기 안에 임상 3상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노보노디스크는 먼저 진행해서 임상 3상이 다 잘 나오게 된 거고 먼저 앞장서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4분기 안에 승인이 되면
1일 1회 복용하는 최초의 비만 치료제가 탄생하게 됩니다. 구조적으로 이젠 주사제에서 경구용 체제로 완전히 시장이 확장되면서 전환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는 비만 치료제 개발 현황을 쭉 놓고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두 곳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오포글리프론의 이 당뇨병 환자 중심으로 임상 3상 완료하고 이제 비만 환자 대상으로 진행하는 릴리,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아래쪽으로 로슈나 에브비 쪽으로는 이 조금 다른 성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말린과 비슷한 이 성분으로 진행되면서 4세대 비만 치료제를 또 연구하고 있어요. 이쪽도 아마 기대가 될 텐데 업데이트 계속 지켜보시고요. 지금 가장 성분명으로 봤을 때 GLP-1 관련한 기대감이 큰데 D&D 파마텍이 이와 관련된 경구용 제제 임상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요. 주가상으로 봤을 때 가장 대장인 인벤티지랩은 자체적인 플랫폼 기술이 있거든요. 이 플랫폼 기술을 먹는,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에 적용해봤더니 성과가 잘 나왔다. 이게 지난 4월에 있었던 비글 실험 데이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독성 검사하고 이제 인체 실험하고 다음 임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비만 치료제는 뭘 봐야 하는가? 주가의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이제 상용화를 앞뒀기 때문에 대장이 누구야? 누가 이제 먹는 치료제를 본격적으로 삼키게 될까? 이것을 가장 주요하게 살펴보셔야 될 텐데 사실 우리 기업은 아니죠. 빅파마 쪽에서 해내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 경구용 제제와 관련된 비만 치료제의 시장은 더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랠리는 계속될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 는 그럼 최근 대장인 주가 상승률로만 놓고 봤을 때 인벤티지랩, 큐라티스 둘이 협업을 하잖아요. 이쪽으로 쏠림이 지속될지 아니면 후발주자로 볼 수 있는 지난 한 주 동안의 한미약품이 한 20% 가깝게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구용 치료제 쪽으로도 성과내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6월 중순 22일에 미국 당뇨학회 열리게 됩니다. 20일부터 23일 진행이 될 텐데 그 중간에 임상 발표 나와요. 이와 관련해서 후발주자로서 자리매김하게 될지, 또 하나는 패치, 붙여서 살 빼는 이 마이크로 니들 패치 개발하고 있는 라파스 쪽으로도 최근 시세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이 두 종목과 관련돼서 후발주자의 순환매가 계속될지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약품 섹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좀 타격을 입을 만한 악재가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해방된 입에서 나온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의약품 관세를 2주 안에 발표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의약품 가격과 관련돼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내놓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자리에서 행정명령을 서명을 했는데 그 내용은 미국 안에서의 의약품 공장 건립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절차를 간소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이제 미국 안에서 제조시설 만들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공급망 재편도 미국 중심으로. 우리 정부는 발빠르게 바로 관세 반대한다라면서 미국 상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7일까지 의견서 받고 그다음에 협상이 나오게 될 거라서 그 이후에 아마 의약품 관세가 나오게 될 텐데 받아들여질지는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우리 쪽에서도 워낙 대미 의약품 수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도 올 연내 미국에 공장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었죠. 지켜봤을 때 CDMO 쪽으로 미국에 워낙 많은 빅파마들이 미국 내 공장을 갖고 있는데 이쪽으로 우리도 미국 진출하게 된다면 협업해서 생산을 맡게 될지 CDMO 쪽 기회일지 위기일지 같이 체크해보고요. 영향받았던 미국 종목들은 다 같이 빠졌습니다. 조금 전 프리마켓에서도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 부분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두 번째 판에 넣어놨고요. 지금 프리마켓 중심으로 약세 움직임 나타내는 종목들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원전주가 앞서 보신 것처럼 프리마켓에서 가장 많이 빠지면서 거래 동반하고 있는데요. 체코 법원에서 프랑스 전력공사가 이제 우리의 경쟁자죠. 가처분 인용 신청한 것에 대해서 결정 받아들이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협상이 필요하고요. 본계약은 6주에서 8주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따내게 될지 여부와 함께 그동안의 잡음은 필요할 겁니다. 여기에서의 전략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인도 파키스탄 지정학적 리스크로 공격이 커지면서 확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산 종목들의 급등 양상이 이어지고 있어서요. 눈여겨보시고요. 아까 하나오션이랑 HD 현대중공업이 잘 갔잖아요. 캐나다 잠수함 한 팀으로 공동 입찰에 들어갔다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반영해서 지금 Q&A 바로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프리마켓에서의 시세들 지금 동시효과로 조금씩 반영이 되나요? 코스피와 코스닥 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0.3% 추가 상승, 금요일에 이어서 소폭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2,570선, 코스닥은 0.65%로 바이오가 타격받아서인가요? 717선에서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분과 전략 나눠볼게요. 김태성 ISF 본부장, 이주호 SP인베스트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 본부장님. 네. 환율 보면서 쉬지도 못하셨을 것 네. 같아요. 이거 찾느냐고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쵸. 아시아통화 전체적으로 다 요동쳤는데요. 네. 환율은 출발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레벨대로 진입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환율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앞서 앵커님께서 해주신 브리핑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사실 역외환율이라든지 환율 시장의 변동성 이것보다 우리나라 시장 플러스 글로벌 증시는 트럼프의 입에 더 집중을 하고 있고 또 이번 주에 FOMC 파월 연준의장의 또 발언까지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또 기민하게 움직일 필요는 아직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대만 정부에서 빠르게 어떻게 보면 대응 아닌 대응을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환율이 지금 변동성이 나타났다 그래서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전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환율 시장을 좀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주도 업종에 따른 개별 기업들에 대한 수급의 회복 이 부분을 저는 좀 체크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그러니까 원화 강세 쪽으로 뭐 포트폴리오 완전히 바꾸거나 네. 이제 뉴 노멀이었던 1,400원대에서 이제 레벨이 다운되기 때문에 투자 전략을 다 바꿀 필요는 없다. 그렇죠. 아직은. 알겠습니다. 일단은 원화 강세 수혜주로 꼽히는 대한항공이 한 4.5%가량의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본장 열리고 더 나눠볼게요. 그리고 황금 연휴 동안에 중국의 인구가 14억 명이 이동했다. 이들이 다 지갑을 열면서 쓰기 시작했다. 그러면 인바운드 수요도 분명히 이번에 수혜를 봤을 거잖아요. 우리의 영향권 안에서의 대표 수혜주 뭘까요, 본부장님? 뭐 일단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여행이라던가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화장품이라던가 중국 소비주들로 불리는 그런 쪽이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미 지금 먼저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실적까지 더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추가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기대감이 상당히 크잖아요. 근데 이게 아시면은 중국인 분들이 우리나라 와서 의료 관광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미용? 네, 미용 의료 관광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만 치료랑 우리가 좀 연결 지어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비만 치료라던가 이런 것들을 받으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관리라던가 뭐 리프팅이라던가 필러라던가 이런 쪽으로 좀 미용 관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좀 미용 의료기기 그다음에 톡신 그다음에 필러와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로 좀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텍스프리 좋네요. 3%가량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심주를 그래서 이걸로 가져와 주셨어요, 본부장님. 네. 모두 투어입니다. 네. 일단 모드 투어는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일단 결국에는 이제 인바운딩과 아웃바운딩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차별화를 가지고 좀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우선은 원화 강세가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놀러 오시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것에 조금 더 이제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모드 투어를 가지고 나온 것이고 또 이제 모드 투어 하면 왜 하나 투어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노랑 풍선이라든지 레드캡 투어가 있는데 모드 투어를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지금 모드 투어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 개별 여행에 대한 패키지 상품이 가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패키지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개별적으로 좀 선택적으로 지금 패키지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4일을 온다 치면 이틀은 패키지, 또 이틀은 자유여행, 또 이런 상품을 또 가지고 있는 쪽이 이제 모드 투어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 여행사 쪽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 모드 투어를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는 인바운딩을 또 생각을 해보면 뭐 3분기에 이제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라고 하는 또 호재 뉴스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연휴가 다 지나갔는데 뒷북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 뭐 연휴 때문에 먼저 올라가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세를 좀 바라보시고 지금 현재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초에
평소에 베팅하실 분들은 저는 손절가 10,000원,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15,000원을 잡고 대응을 하신다 했었을 때 좋은 결과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쪽이 또 원화 강세 수혜주이기도 하잖아요. 오, 좋네요. 15,000원까지의 모두 투어 움직임, 선반영 아직 없다.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님도 같은 맥락에서 골라주셨습니다. 미용이네요. 휴메딕스. 근데 대장 쪽이 아니라 이쪽을 주셨어요. 네, 사실 뭐 파마리서치라던가 휴젤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특히나 필러 제품군들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주비덤이라고 미국 엘러간 제품이 가장 유명한데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어서 네. 국산 필러들이 조금 더 요즘에 좀 가성비로 좀 부각을 받고 있다. 특히나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아띠에르, 그다음 휴메딕스는 엘라비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휴젤 같은 경우는 더 체험이라던가 이런 필러 제품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필러 제품군들 FDA 승인을 우리나라에서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필러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고 한다면 역시나 수익성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이쪽 산업에 대한 성장성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파마 리서치라던가 휴젤이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후속주를 찾는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앞으로 성장성이 더 매력 있는 이러한 종목군들 중에서 휴메딕스 한번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이 46,000원, 손절가는 3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덜 간 종목 안에서 골라주셨습니다. 휴메딕스 지켜볼게요. 두 분 다 중국의 지갑에 지금 주목을 하셨어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 의약품 관세 또 때리겠다고. 네. 이거 우리 CDMO 쪽으로 뭐 미국 시설 건립하게 되면 또 수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금 CDMO, CMO 기업들 중에 아쉽지만 미국에 지금 공장을 가지고 있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만한 기업은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 중에 단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것은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도 미국 가서 공장을 짓겠다라는 이야기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미지수이긴 하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에 조금은 더 강한 규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불신이 지금 깔려 있는 상황이라 제약바이오가 다소 좀 힘을 오늘 이제 못 낼 가능성도 저는 열어두고 보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도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쪽 규제하는 것에서 굉장히 또 신중하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규제하겠다 나온 지가 벌써 2주, 3주 전부터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2주 안에 뭐 나오겠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약값 인하를 좀 계속 강조했던 것과 지금의 지금 방향은 굉장히 이제 상반되는 지금 내용이다 보니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제약바이오이기에 우리나라 투자자 분들도 저도 이제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것은 맞지만 저는 만약 오히려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리고 SK바이오팜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렸던 북미 시장에서의 매출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은 기회로 보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만큼은 조정 시에 한번 우리가 담아보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주호 본부장님 하나만 더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프리마켓 그리고 동시효과 구간에서의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세론에 이제 못 파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갑작스럽게 나온 이 약재 모멘텀 지연으로 보고 괜찮은 건지 어떤 대응 필요해요? 뭐 사실 좀 뉴스만 딱 보면은 악재가 아니냐,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좀 기간이 좀 늘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원전주들을 그동안 못 샀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하락이 기회가 될 수 있겠고요. 이제 보유자분들은 이제 또 더 떨어지는 거 아닐까. 그래서 좀 리스크 관리는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저는 어쨌든 좀 원만하게 잘 돼서 이렇게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판 동시효과 시세 내는 쪽 보겠습니다. 금융주, 항공주, 그리고 몇몇 여행과 화장품주의 상승 눈에 띕니다. 대한항공이 4.7%가량 올라가면서 원화 강세 수혜주 그리고 유가 하락 수혜주로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제주항공, 한진칼, 진에어 다 같이 상승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소비주단 앞서서도 봤는데요. 화장품주 일제히 빨간불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리콘투, CNC 인터내셔널, 잉글우드랩, LG생활건강, 이츠한불 모두 다 상승 움직임으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인터 배터리가 2025 독일에서 지금 개막을 했다라는 내용 전해지고 있는데요. ESS 쪽으로 신기술 발표한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나란히 상승불 들어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장 문 열겠습니다.